작은 마을의 아침. 자연의 평화가 가득한 듯 상쾌하고 조용한 공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노인 농부인 김인수 씨는 이곳의 느린 생활 속도에 익숙해 있다. 그의 굳은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은 수년간의 노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거의 10년이 지났고, 그는 혼자 살면서 용감하게 외로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들 태훈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태훈은 오래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훈은 지성과 타고난 재능으로 대기업의 CEO가 되었고, 이는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바쁘고 복잡한 삶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태호는 아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인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옷장을 열어 간단히 접힌 옷 몇 벌을 꺼낸 다음 조심스럽게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안에는 집에서 만든 떡과 고추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서 이런 음식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익숙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도시는 너무 붐비고 시끄럽고 북적거려서 그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곧 아들을 만날 생각에 평정심을 되찾은 그는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을 이용해 태훈의 회사를 찾아갔다. 오랜 탐구 끝에 그는 마침내 아들이 일하는 키가 크고 호화로운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앞에 줄지어 선 고급차들은 그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 사이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했다. 그는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단순한 옷차림과 솔직한 얼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중에는 이 회사의 유명 여성 비서인 정미라 씨도 있다. 우아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의 미라는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녀는 걸어가서 거칠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앉을 자리가 아니야. 인수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아들을 보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미라는 경멸심을 감추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들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여기라는 걸 알아?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오해만 생길 뿐이야. 인수 씨는 아들이 여기서 일해요.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요. 라고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그녀의 어조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매우 유능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 선생은 소녀의 멸시하는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짜증을 억누르며 참을성 있게 말했다. 아들이 오기를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잠깐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미라의 당당한 모습이 돌아서는 것을 바라보며 인수 선생은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앉아 재회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위로하듯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우연히 또 다른 직원인 한지은 씨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인수의 해숙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중하면서도 진지하게 다가왔다.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은의 따뜻한 목소리는 인수의 긴장된 기분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았다. 저는 아들 태훈을 보러 왔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은은 친절을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당신 아들이 여기서 일해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인수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조심스럽게 그를 더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인수는 지은의 친절에 감동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에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찍 떠났던 미라는 갑자기 돌아왔는데 이전보다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지은아, 뭐하냐? 이런 사람 걱정하기보다 일에 집중해야지. 지은은 굴하지 않았다. 미라. 그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우리가 그에게 더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미라는 비꼬는 듯이 웃었다. 회사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진한지요. 인수는 지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일어섰다.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굳건히 지켜냈다. 선생님.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과 방문객이 친절하게 대우받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의 힘에 미라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항복했다. 좋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듯이 떠났다. 지은의 도움으로 인수는 벤츠로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기다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지만 미라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 도시는 정말 다르네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태훈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벤치에 앉아 인수는 아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다. 태훈이는 어린 시절에 똑똑하고 활력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시골에 살던 소녀는 들판을 돌아다니며 흙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지만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아. 내 아들아. 인수는 추억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속삭였다. 바로 그때 건물 입구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노인님, 저는 지은이에요. 일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녀는 인수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아들한테서 소식 들으셨어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미소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아직은. 아마 내가 연락을 잘 못하는 걸 거야. 지은은 조금 주저하며.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이름을 밝히시면 제가 회사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태훈. 지은은 순간 놀랐다. 김태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인수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은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인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웅장한 실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 태훈이 일하는 곳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미라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얼굴에 분명한 불쾌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 사람을 여기 데려왔어? 지은아? 내가 아주 분명하게 말했잖아.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라 씨. 이분이 김태훈 대표님 아버님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라고 답했다. 말도 안 돼요. 미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 사람이 CEO의 아버지라고요? 이건 분명 농담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인수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당신은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인수는 묵묵히 참았지만 지은은 그 옆에 서서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인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저는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들이 CEO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일이 뭐예요? 미라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정말 끔찍한 아버지야. 그냥 여기 오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 인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슬픈 눈빛을 보였다. 필요하다면 여기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동 소리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훈이 나왔다. 그의 눈은 세 사람을 모두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빠. 그는 달려가 인수를 일으켜 세웠다. 아빠. 왜 여기 왔어요? 혼자 가면 안 됐어요. 인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훈아, 너무 보고 싶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냥 말해야지. 내가 데리러 갈게. 미안해. 태훈이 대답하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그는 인수의 손에 난 화상을 보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빠. 무슨 일이야? 누가 아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혼란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태훈은 차갑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라는 혼란스러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선생님. 그냥 약간의 오해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가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조금 오해가 있나요?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오해라고 부르나요? 그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단호했다. 지금 짐을 싸.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미라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태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고 갔고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고객과 방문객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라가 떠난 뒤 태호는 지은에게 절을 하며 지은이 아빠 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고 말했다. 지은 씨는 겸손하게 사장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호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회사가 원하는 정신입니다. 모두가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방 안의 분위기는 호사스러웠으며 도시 중심가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에게는 그런 호사스러운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아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직접 데리러 갈 수도 있었는데요. 인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바쁜 줄 알지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눈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이 무사한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단순한 말이 태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음료수와 간식을 준비했고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친 손을 보자 태우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아빠. 왜 손이 다쳤어? 누가 다쳤어? 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사고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태호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 찾아뵐게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너럴 매니저님. 괜찮으시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밖에서 한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호는 일어나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지은은 인수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친 손은 나았어? 약국에서 약을 샀어. 그녀는 그에게 약봉지를 건네주며 진지하고 사려 깊은 눈빛을 보냈다. 내가 당신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인수는 감동했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고맙구나. 지은아. 너무 친절하잖아. 방 한가운데에는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의 분위기가 퍼져 많은 상처와 이별을 겪은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태호의 행동에 몹시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지은에게, 지은아. 오늘 정말 많이 도와줬어. 아빠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너무 예의 바르시네요.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태훈을 잘 뒷받침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와 그의 아들은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다.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잘 됐어요. 태호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아빠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는 아버지를 부드러운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오늘 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게요.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태우는 자신이 실제로 요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아빠가 왔어요. 요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은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물론이지요. 곧 갈게요. 지은이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가 솜씨 좋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놀라서 지켜보며 정말 이렇게 요리 잘해?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배웠어요. 어머니가 항상 요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셨고 저도 따라했어요. 라고 답했다. 태호는 만족한 듯이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좋은 엄마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이 태호와 그의 아버지는 지은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식탁에 앉아 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요리 어때요? 지은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드렸어요. 인수는 그것을 맛보고 곧바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맛있었어요. 훌륭한 식사였어요.
태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 찼다. 고맙구나, 지은아. 앞으로는 아빠랑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게. 저녁 식사 후 지은이 나가려고 하자 인수는 급히 그녀를 막았다. 오늘 종일 수고했어. 다음엔 우리 시골로 놀러와. 내가 직접 농장에서 따온 신선한 야채로 밥을 만들어 줄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꼭 들르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태우와 그의 아버지는 길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고생담을 들려주는 것을 듣는 태우의 눈가에는 촉촉함이 묻어났고, 인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사랑 가득한 눈을 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찾으며 먼 거리를 좁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인수는 서울의 아침 풍경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의 평화롭고 조용한 새벽과는 전혀 다른 이 도시는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 경적 소리와 북적이는 인파로 북적였다. 울창한 콘크리트 건물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실루엣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통해 그는 아들이 사는 세상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훈이가 오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는 스스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은 정말 대단해. 그는 마치 침묵을 깨는 것이 두려운 듯 조용히 거실에 앉아 태훈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태훈이 문을 열었고 아버지가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는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아, 민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낯선 움직임을 엉뚱하게 시도해 다소 혼란스러워진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지은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의원님. 오늘은 매우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은이는 기쁜 듯이 말하며 준비된 재료들을 재빨리 주방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꼼꼼함과 능숙한 손길로 모든 것을 가볍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가씨는 정말 성실하시네요. 그녀 덕분에 서울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밥과 간단한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자 지은은 일하면서 잘 주무셨어요? 서울 분위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라고 수다를 떨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 덕분에 기분이 매우 편안합니다. 태훈이가 잘 돌봐줬어요. 솔직히 태훈이를 괴롭게 한 게 좀 죄책감이 들어요. 태훈은 곧바로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 후 태훈은 아버지를 회사로 데려가서 직원들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수는 처음에 약간 주저했다. 아빠가 당신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태훈은 단호했다. 아빠.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마침내 인수는 동의했습니다. 직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환영하자 회사 분위기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특히 전날 사고를 당한 정미라 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인수를 보자마자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 어제 큰 실수를 해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인수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농촌 생활과 태훈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소년에서 오늘날의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가 겪은 힘든 여정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탄스러운 인내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지우와 스태프들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일을 맡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날 오후, 태우는 아버지를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공간 한가운데에 있는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시작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할게요.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인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아들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태우는 살짝 웃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당신이 항상 건강하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인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슴이 자랑스러워졌다. 태훈아. 지금처럼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 넌 항상 내 자랑이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수년 만에 태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물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눈 뒤 김태훈과 그의 아버지 김인수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은 밤의 불빛 아래서 매우 밝았습니다. 인수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이 도시는 정말 복잡하고 웅장하구나. 이런 곳에서 고생을 겪어온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외쳤다. 태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입술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아빠. 제가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아빠가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에 반짝이는 눈을 보였다. 집에 도착한 태호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지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요리를 하고 싶어 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태우의 모습은 어색해 보였지만 인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들은 그가 평생 간직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닦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아빠. 이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는 모든 반찬에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몇 가지 요리를 준비한 후 생선을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처럼 작고 아늑한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태호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의 손은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아빠. 제가 잘 못하더라도 오늘 만든 요리 좀 해보세요. 그는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였다. 인수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며 감동의 눈이 빛났다. 왜? 얼마나 멋진지요.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당신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천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마치 매 순간이 멈춘 듯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식사 후에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옛 추억을 되새겼다. 태훈아. 너는 어렸을 때 농장에 있을 때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어. 인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훈은 마치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빠.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단순했고,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의 대답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많은 감정을 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훈아. 오늘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너를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든다. 당신은 내 가장 큰 자랑이에요. 태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사랑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렀다. 태훈아. 잘했어. 나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그들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인수는 잠들기 전 나지막하게 말했다. 태훈아. 아빠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아버지께는 당신과 같은 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은 태우의 가슴에 새겨져 그의 꿈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수는 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는 것이 약간 후회스러웠지만, 그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역에서 아버지를 배웅한다. 아빠. 저는 자주 찾아뵐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주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태훈아. 너는 자주 올 필요 없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는 잠시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다음에는 시골로 놀러와요. 모든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다. 신선한 야채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차가 떠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인수 씨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나자 태우는 속으로 더 잘할게 라고 다짐했다. 너는 내 자랑이 될 것이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끝났지만, 사랑과 신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으로 남아 지울 수 없는 유산이 되었습니다.